이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 시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운 적이 있죠? 의사표시는 도달지원지,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 시기, 일단 대화자 간도 도달주의고요. 격지자, 간격,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사표시도 도달주의입니다. 이 격이란 것이 간격,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2번 중요합니다. 격지, 서울, 부산 마냥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 계약은, 자 보시죠. 승낙의 부도달 해제 조건,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합니다. 즉 무슨 주의?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발신주의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발신주의, 상인 간의 계약에서 채무 인수, 사원 충액, 격지자 간의 계약, 무권 대리, 제한 능력, 지연 통지의 경우에 발신주의가 적용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신주의는 도달지원칙 이외로서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까지 갑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즉 서울에 사는 갑이 5월 1일 날 청약을 해서 5월 2일 날 부산에 있는 을에게 도착했는데요. 이 갑이 을에게 청약할 때 답변을 5월 7일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받고 나서 이틀을 고민한 끝에 5월 4일 날 예스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5월 6일 날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들어왔죠? 일단은 5월 7일까지 답변이 들어갔습니다. 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한 5월 6일이지만 간격, 즉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계약은 거리상 관계로 해서 승낙 통지가 이렇게 이틀이나 늦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5월 6일이 아니라 언제 승낙 통지를 발송한 5월 4일 날 계약 성립을 본다는 얘기죠. 단서했습니다. 5월 7일까지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7일 안쪽으로 들어야 되죠. 만약에 을의 승낙 의사표시가 5월 10일 날 들어왔다 그러면 이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일단은 갑이 요청한 날까지 도달을 조건으로 해서 즉 5월 7일까지 답변이 들어와라. 즉 답변을 해달라 그랬으면 5월 7일까지 답변이 들어왔다면 5월 4일 날 즉 승낙 통지를 발송한 날을 성립 날짜로 봅니다. 이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발신주의가 되겠습니다. 격지자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사례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계약 체결 과실은 계약 체결 후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상대방에 해를 끼친 경우인데 이건 예전에 민법 총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신뢰익 배상 그거거든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익 배상의 범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의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인데 요건을 보시면 간단히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고요. 물론 일부 불능 같은 경우는 담보책임 문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로서 계약 당사자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선의 무하신 경우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이익배상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매매계약 체결 전 임의 소실, 후발적 불능은 매매계약 체결 후 인도 전 소실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뭐라고 외우자고 했죠? 원무계담 우체익. 자, 원시적 불능은 효력이 무효이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신뢰익이 배상이 문제되고 그리고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후발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돼.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이 문제된다고 했죠. 이때 나오는 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여기고요.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인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신뢰익 배상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원무계담 우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되고 그리고 담보책임 문제되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돼.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이 문제된다는 거. 그런데 뒤에 바로 나오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인 자가 신뢰액을 배상하되 신뢰액은 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즉 믿었던 이익은 실제로 이행된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원무계담 우체익,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담보책임 문제되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 문제된다는 거. 위험부담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같은 경우는 효과가 문제되는데 효과는 간단히 몇 가지 보시면 됩니다. 계약 유예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실리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라. 그러나 신뢰액은 아무리 커도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있는 자는 신뢰액을 배상하되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거 중요하죠. 신뢰액 배상은 몇 군데 안 되니까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계약 교섭에 부당한 중도 파기하고 계약 체결 과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민법의 손해배상은 이익 배상의 원칙이지만 그러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아직 계약이 다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함으로 믿었던 이익을 배상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신뢰액인데 신뢰액은 아무리 커도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단순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되지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런데 신뢰액이 문제된 것으로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비용 등은 신뢰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의무 없다는 것도 중요한 판례가 되겠네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확대 적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설은 인정하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같은 경우는 확대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방법 중에서도 교차청약과 의사 실현이 문제되는데 특히 교차청약과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효력 발생 시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교차청약. 자, 교차청약은 일단 청약이 교차했다는 뜻이고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양청약 즉 나중에 청약이 도달하는 날을 계약 성립 날짜로 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갑과 을 간에 계약을 할 때 아마 갑을 간에 4월 말쯤에 만나서 계약 흥정 과정이 있었겠죠. 하자 말자. 근데 매도인은 좀 더 비싸게 팔려고 매수인은 싸게 살려고 흥정하다 아마 4월 말쯤에 흥정이 깨졌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흥정 과정에서 자기가 좀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가 좀 가격을 내려서 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청약에서 5월 3일 날 들어갔습니다. 이틀 걸려서. 근데 의리여컨대 매수인이라면 매수인은 싸게 살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가격을 올려서 사겠다고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청약해서 5월 3일 날 들어갔는데 이거 날짜를 잘 보시라고. 을이라는 사람은 5월 3일 날에 갑의 청약을 받기 전에 언제죠? 2일 날. 하루 전에 2일 날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청약 내용 일치했습니다. 그 경우에 을의 청약은 5월 4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도 청약, 을도 청약인데 일단 의사필 일치했다면 교차 청약 같은 경우는 먼저 청약에 도달한 5월 3일 날이 아니라 언제? 나중에 청약에 도달한 5월 4일 날을 계약 성립 날짜로 본다는 것이죠. 계약을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자. 그런 뜻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우연히 마주쳤다면 먼저 청약이 아니라 나중에 청약에 도달한 날을 계약 성립 날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격지자 간의 계약, 즉 서울 부산 마냥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계약이 발신주를 취하는 것과 구분하셔야 되고요. 시험에서도 잘 나오니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사실현은 당연한 얘기 되겠고요. 청약자 의사합의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따로 필요 없다면 승낙 의사합의 인정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때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놨죠. 제가 서점에서 책에 줄 긋는다 그러면 사겠다는 뜻이죠. 마트에서 음료수를 땁니다. 그럼 마트에서 음료수를 따는 순간 사겠다는 뜻이죠. 유리주차장에 차를 파킹합니다. 그러면 돈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중요한은요. 책에 줄을 긋는 순간 음료수를 따는 순간 유리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죠. 이게 의사실현입니다. 그런 사실을 안땡아니라는 거, 안땡아니라 몰랐다 하더라도 줄을 긋는 순간 음료수를 따는 순간 유리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 이미 계약은 성립했다고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동시안매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